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금양이라는 상장회사 여러분들 아시죠? 박순혁 홍보이사 모시고 최근 화제가 되는 금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금양하고 금영하고 헷갈립니다. 예. 금양이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발포제를 주력으로 하는 이제 정밀화학 이제 회사고요. 저희가 1955년에 그 부산에서 설립해서 지금 이제 업력이 68년 정도 된 거죠. 예, 사실은 되게 오래된 회사인데 이제 부산에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서울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B2B 기업이니까 예. 아무래도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를 수 있죠. 그 노래방기 금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예, 관계없습니다. 우리 박 기자님은 또 애널리스트 출신이시라고요? 예. 예전에 여의도에 여의도에 옛날에 그러니까 대한투자신탁 시절에 예. 지금은 이제 하나증권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쪽에서 제가 99년 2000년 이때 인터넷 붐 한창 불 시절에 그때 제가 애널리스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IR 담당 잘 하시겠네요. 예. 자, 최근 뉴스를 보니까 금양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그 리튬 광산 개발 소유권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주가도 아주 움직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요거 저희가 이제 거래소 조회 공시 와서 그때 이제 답변했었던 이제 공시 자료 장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콩고 그 마노노 광산의 남단 여기 이제 콩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야 되고요. 이제 콩고 공화국이라고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공시 나오네요. 여기에 이제 요 지역이 그 AVZ라고 호주의 자원 개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하고 CATL이 지금 공동 개발 중인 광산이 있어요. 리튬 광산이. 거기랑 이제 리튬 강맥이 연결된 걸로 초기 지질 조사 결과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근데 이제 뭐 MOU 단계니까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저희 그 회사 임원분들이 그 이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가서 이제 실사를 하고 최종 그 결정을 지을 그게 이제 아마 한 달 내로는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이 예전에 자이레라는 나라죠. 맞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서는 가장 큰 나라. 맞습니다. 그렇죠. 자, 현재 시장에서 리튬의 패권을 쥐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리튬을 이제 좀 내용 좀 복잡해갖고 리튬 사실 좀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 있을 텐데 일단 리튬이 나오는 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이제 광석 우리가 이제 스포듀민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나오는 리튬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염호 소금 호수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스포듀민 광석 쪽에서 나오는 게 많이 쓰이고 그거는 원산지가 이제 호주께 제일 많습니다. 호주가 이제 50% 이상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염호 쪽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칠레 쪽에서 칠레 염호가 아주 크더라고요. 그쪽이 아마 20% 정도 현재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그 포스코홀딩스 그 움브레 모이르트 염호라고 아르헨티나 그게 이제 대표적인 염호 사례고 그러니까 광물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중국이 리튬을 장악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스포듀민 같은 경우에 그거를 정제를 해서 이제 탄산 리튬이나 수산 리튬으로 변환을 해야 이제 자동차에 쓰일 수가 있는데 그 변환하는 정제하는 그 과정을 중국이 지금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이제 환경 오염이 좀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고 뭐 그 부분도 이제 저희 이제 업계에서 뭐 다 생각하고 있고 이제 나름 대책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그 부분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콩고 민주공화국 쪽에 이제 리튬 광산 쪽을 좀 출하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그 맥락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뭐 MOU란 게 과거에 보면은 뭐 잘 되면 좋지만은 MOU 단계에서 깨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번에 이번에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체결한 그 MOU에 따라서 확보되는 리튬이 어느 정도 이거 뭐 배터리 개수나 무슨 전기차 대수로 환산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일단 뭐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밀하게 조사해봐야 이제 정확하게 매장량이 이제 나올 텐데 일단 저희가 광맥이 이 AVZ 쪽하고 연결된 거는 지금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해서 좀 말씀드리면 거기 저희가 이제 면적이 그쪽 광산 면적이 한 3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환산해 보면은 수산화 리튬 기준으로 해서 한 2만 톤 정도. 이게 이제 포스코홀딩스 움브레 모이르트 25년 생산하는 그 양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로 보면은 50만 대 정도. 우리가 이제 2026년 정도에 되면은 한 1년에 1,000만 대 정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이제 K 배터리에서 만들 거라고 보니까 그 한국 K 배터리에서 필요한 리튬의 저희가 한 5% 정도를 이제 공급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금양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 관련 그 소재 관련 기업들은 정말 재료 확보가 이게 비상인 것 같습니다. 이 아프리카 현지까지 가서 MOU를 체결하고 이랬는데 예. 이런 경우가 처음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업들은 못했는데 금양만 특별히 할 수 있었던 뭐 비결이 있었던 거예요? 예, 저희가 처음이고요. 예. 이거 비결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일단 갖고 이제 네. 접근해서 그렇고 그 일론 머스크 그 어록 중에 이게 이제 비평가들은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확률을 따지는 사람이고 사업가는 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해내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봐서는 이 리튬 부분은 앞으로 우리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회사의 명운도 명운이지만 이제 국익적 관점에서도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좀 이제 다닌 이제 좀 그런 결과가 있고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그 아프리카 다르에스 살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탄자니아의 항구 도시인데 여기가 중부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중요한 무역항입니다. 되게 관문 역할입니다. 예. 거기에 저희가 이제 발포제 매출을 위해서 이제 갖고 있는 무역 기지가 있어요. 거기 이 탄자니아하고 콩고 민주공화국이 이제 접경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쪽으로 해서 이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2016년에 중국의 그 칭하 염호라고 이제 여기도 엄청나게 큰 염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튬이 나오는 데가 이제 염호라는 소금 호수라는 데가 있는데 이 면적이 지금 제주도의 2배 정도 되는 큰 면적이에요. 지금 움브레 모이르도 한 20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저희가 이제 운영을 했었던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요거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제 자료 2번에 저희가 이제 그 해외 매출 비중이 아프리카 쪽에서 나오는 게 한 17% 정도 저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아프리카 쪽 상황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리에스 살람이라는 지역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도는 뭐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국내 뭐 그 저기 LG엔솔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SK온이라든지 같은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이제 리튬이 지금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많이 구하러 다니고는 있는데 사실은 지금 다 개발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좀 비싼 돈 내고 이렇게 소량만 확보하는 뭐 이런 형태로 사실 진행이 되고 특히 이제 아프리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지레짐작을 해서 좀 일종의 좀 포기한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봐서는 지금 아프리카 쪽 자원도 우리가 이제 열심히 노력만 하면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좀 그 길이 있는 것 같고 그걸 이제 저희 금양이 일단 이번 MOU 체결을 통해서 이제 그 가능성을 보여준 거니까 우리 국내 이제 좀 뭐 그 LG엔솔이나 SK온 같은 이제 대기업들이 좀 더 이제 아프리카 쪽 광산 이런 쪽에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좀 뛰어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말씀 요약하면 결국 예. 알아야 되고 정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만큼 또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현지에 미리 기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저 현지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다가 의지를 더하니까 이게 가능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하지만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MOU를 체결하고 뭐 당장 리튬을 생산한다고 해서 그 리튬을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정확한 매장량이 얼마인지 가공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과정도 거쳐야 되는데 앞으로 일정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지질 탐사 결과 보면은 이제 표층에 주석하고 콜탄이 매장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고요. 주석하고 콜탄이요? 예, 콜탄이 이제 그 핸드폰이나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이제 아주 중요한 그 히토류의 원료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상당히 좀 값어치가 있는 거고
이 표층에 있는 콜탄 주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 2년 정도만 지나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리튬은 지금 심층에 묻혀 있는 걸로 저희가 네. 파악해서 이건 한 4년 정도 후에 4년 정도. 예, 본격적으로 사용 가능할 걸로. 근데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심층 지질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그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거라 갖고 심층 지질 조사 결과 별로 이제 경쟁성이 없다든지 이제 뭐 매장량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못하다든지 하면 저희가 본계약을 체결하고 한 350억 원 정도를 이제 쓸 생각인데 예. 지분을 이제 인수를 할 생각인데 그 350억 원을 그냥 날릴 수도 있는 예. 실패할 경우에는 실패할 350억 원이 아주 손실이 예, 될 손실될 수도 수도 있는 있는. 좀 뭐 그런 거니까 너무 된다고만 생각하시고 이제 뭐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너무 그런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이제 과도하게 기대하지 예, 마시고 예, 좀 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에 뭐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 예, 이런 예. 걸 봤는데요. 금양의 다음 스텝이 궁금합니다. 올 하반기나 뭐 내년 어떻게 목표라든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리튬을 이 광산 쪽 말고 염호 쪽 리튬도 저희가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 이제 그거 아마 11월 안에는 최종 저희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될 수도 있고 물론 안 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2170 배터리 저희가 개발했다는 거 이제 6월 23일 날 저희가 발표를 했었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200만 셀 저희 납품 계약이 올해 4분기 정도에 이제 맺을 수 있을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 두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서는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포제 쪽은 뭐 친환경 발포제 쪽으로 해서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자, 금양 주가를 쭉 추이를 보니까 뭐 올 들어서 이 약세장 속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인데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시장에서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예. 그럼 2차 전지 배터리나 그 수소 연료 전지를 사업을 확장하려면 예. 뭐 신규 채용을 하든지 뭐 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 두 번째는 전환사채 권면 총액이 440억에 달하는 게 이게 있다. 예. 이것이 상당히 좀 약간 예. 걸린다. 뭐 이런 분들이 예, 있어요. 예, 예, 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신규 채용은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이고요. 특히 네.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만 셀 만들려면 일단 한 35명 정도가 이제 추가 인원이 네.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채용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4년에 저희가 1억 셀 라인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거는 이제 한 350명 정도가 필요할 거예요. 예.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부산의 대학하고 이제 산학 협력을 통해서 예. 부산의 그 대학에 이제 배터리 학과 뭐 이런 거 신설해서 이제 그쪽 대학생들 졸업생들을 저희가 이제 좀 해서 이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부산시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전환사채는 지금 다 전환돼 갖고 주식으로 다 전환됐습니다. 이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남은 게?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만약에 전환이 안 됐으면은 이제 상환해야 될 금액이 한 400억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 금액이 회사에 남아서 그 돈을 갖고 요번에 이제 그 광산 쪽 지분 투자하는 걸로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저희 주주님들한테 이제 감사하는 말씀 예.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수소 연료 전지 사업에도 바짝 고삐를 예, 쥐고 예. 있다고 하는데 뭐 내년에는 소형 선박까지 겨냥하고 예. 있다 이런 얘기도 예, 들었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지금 보면은 연안 선박하고 이제 대양 선박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요. 그게 그 PMFC 방식이 있고 SOFC 방식이 있는데 네. 이제 대양 선박 같은 경우는 SOFC 방식으로 하고 그 연안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PMFC 그 넥소에 들어가는 그 형태입니다. 예, 이제 예.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두 갈래로 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PMFC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소형 선박, 연안 선박 쪽으로 해서 내년 한 4분기 정도에 저희가 50kW씩 수소 연료 엔진을 만들어서 이제 뭐 수소 추진 요트라든지 수소 추진 페리 같은 거 이제 이런 걸로 한번 사업을 시작해 볼까 이제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끝으로 금양의 2차 전지 사업에 아무래도 많은 투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되고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3단계로 이제 진행 세 가지 스텝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한 200만 셀 정도 해서 원통형 국내 원통형 이 메이커한테 이제 납품하는 거를 먼저 예. 하고 그다음에 24년 한 여름 23년 여름에 저희가 펀딩을 공장을 짓기 시작해서 24년 여름 정도에 한 1억 셀 정도 라인을 완성해서 이것도 이제 1차적으로는 전동 공구나 그다음에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스텝으로 그 전기차용 배터리를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세 가지 스텝으로 저희가 구성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스텝으로 구성한 이유는 이게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리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200만 셀 단계에서 리콜을 화재가 발생해서 리콜을 하게 되면은 거의 한 200억 정도 물어주고 끝나지만 1억 셀을 우리가 시장에 내놨는데 거기 이제 리콜을 하게 되면은 그게 조 단위의 그렇죠. 예, 금액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회사가 거의 이제 뭐 없어져야 되는 상황까지 이제 몰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금양의 다음 행보가 궁금합니다. 아무튼 오늘 금양의 박순혁 홍보이사 말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